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93회차 해외 축구 총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8강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 경기에서 무승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브라질이 스페인을 이기면 일본은 그대로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은 나이지리아를 최대한 많은 스코어 차이로 이겨야 2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제는 상대가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공격 템포나 스피드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자 월드컵에서도 스웨덴이 피지컬과 기술을 이용해 일본을 상대하자 일본의 전술이 읽혀버리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번 대회에서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1승 2패를 기록한 팀이 3팀이 되면 골득실이나 승자승에서 앞서서 8강으로 진출할 수 있지만 현재의 득점력으로는 무리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여자 월드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1승만 기록하며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물론 16강에서 만난 잉글랜드를 상대로 특유의 수비력을 발휘해 고전시키긴 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도 브라질과 스페인을 상대로 0대1로 잘 싸웠습니다. 이번 매치는 언더와 무승부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경기를 밀어붙이려 할 가능성은 높지만 피지컬의 열세로 인해 나이지리아가 신체적인 능력을 살리게 되면 일본의 공격력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조별리그에서 수비력이 좋은 편이지만 공격력이 따라오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일본이 경기를 주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지리아의 피지컬 우위로 인해 일본의 공격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지리아는 수비력이 뛰어나지만 득점력이 부족해 공격적인 플레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언더와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브라질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면 두 팀이 1승 1패를 기록하게 되어 8강 진출 가능성이 열립니다. 따라서 브라질은 지난 경기와 달리 공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지난 2차전에서 페널티킥을 내주고 경기 종료 직전에 2골을 허용하는 등 수비적인 문제가 두드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스페인은 2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아직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팀 모두 이번 경기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수비적인 불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현재 2승을 기록 중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할 경우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페인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스페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승리 자체입니다. 만약 스페인이 선제골을 넣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후에는 수비적으로 전환하여 리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여자 월드컵 결승전에서도 잉글랜드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은 후 스코어를 지키기 위해 방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스페인이 한 골 차이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분위기 자체는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이 2차전에서 보여준 수비력의 취약점을 고려할 때 브라질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90분 동안 대승을 노리기보다는 한 골 차이로 신승을 거두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스페인과 브라질이 모두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지만 브라질의 수비력 문제로 인해 스페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은 선제골을 넣은 후 수비적으로 전환하여 리드를 지키려 할 것이고 이는 스페인이 한 골 차이로 승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잠비아의 반다는 이번 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뛰어난 개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문제로 인해 본선 진출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도 잠비아는 본선에 진출했지만 15골을 실점하는 빈약한 수비로 인해 결국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2대5로 앞서다가 5대6으로 역전당하는 등 잠비아의 후방은 항상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독일은 상대가 중원에서 숫자 싸움을 벌이는 상황에 취약하지만 두 볼란치끼리 맞붙는 상황에서는 개인 기량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능숙합니다. 실제로 독일이 호주를 3대0으로 격파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났습니다. 잠비아 역시 4-4-2 포메이션으로 두 볼란치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단순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이 전술로 유로 대회에서 준결승에 오르는 등 큰 문제 없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다득점 경기와 독일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잠비아는 공격력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그 이상으로 많은 골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지난 도쿄 올림픽이나 2023년 여자 월드컵에서도 이로 인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독일은 단순하게 공격을 전개하는 면모가 없지 않지만
측면 자원들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하는 공격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독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많은 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비아는 어느 정도 득점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비 불안으로 인해 더 많은 실점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은 단순한 공격 전개 방식이지만 측면 자원들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할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현재 미드필더의 기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퍼시벌의 부재는 뉴질랜드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퍼시벌이 없는 상황에서 뉴질랜드는 경기 전개와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투 볼란치에서 고정적으로 출전하는 선수는 스테인매치이지만 그는 아직 단 한 경기도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없습니다. 미드필더에서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수비 부담이 커지고 공격 전개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르나르 감독은 과거 사우디를 이끌고 프랑스를 잡아낸 경험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텐백 전술을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프랑스의 압박 전술은 때때로 체력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 여자 월드컵에서도 프랑스는 압박으로 골을 넣지 못하면서 급격하게 체력이 소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허용한 실점이 대부분 후반에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오버와 프랑스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드필더의 원활한 경기 전개가 어려워 승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프랑스가 압박을 지속하다가 체력이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수비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골을 실점하면서 스코어를 크게 벌리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뉴질랜드는 미드필더진의 기량 부족으로 인해 경기를 지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프랑스는 중앙 압박과 역습을 통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프랑스의 승리와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